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시간 새로운 게시글을 찾기 위해 SNS 화면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긴 글이나 영상 대신 숏폼 콘텐츠를 선호하며 1시간이 넘는 드라마나 영화 대신 10분에서 20분 안팎의 요약본을 시청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거나 인내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린 것 같지 않나요? 이렇듯 정보의 홍수 속 넘쳐나는 자극으로 인해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 혹시 내가 도파민 중독을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도파민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파민이란 쾌락, 성취감, 의욕 등 인간의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에 큰 역할을 맡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일련의 행동으로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만족감과 흥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뇌의 보상회로는 이 경험을 기억해 놓고 다시 그때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같은 행동을 촉진하게 합니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상 그 자체가 아닌 노력하는 것 과정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되며 새로운 성취를 이뤄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도파민에 왜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붙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디지털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큰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찾고 얻을 수 있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뇌의 보상회로 체계가 점차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SNS, 숏폼 등 즉각적인 자극,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는 활동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들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이 도파민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중독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스탠포드 정신의학 교수인 애나 렘키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우리 뇌는 쾌락과 고통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저울에서 쾌락이 더 많이 빠르게 기울어질수록 수평을 맞추기 위한 고통 또한 더 커지게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만큼 고통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쾌락을 위해 그에 반하는 고통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쾌락을 느끼는 방법으로 더 놀고 먹고 보는 활동으로 만족감을 얻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짧고 약해지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한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죠.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강한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쾌락과 고통의 저울의 평형을 되찾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구속과 고통 추구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의 경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여 자신이 스스로 중독 대상을 통제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충분히 기다리면서 뇌가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해서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로 들면 무언가 집중할 상황 또는 시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죠. 요즘은 금욕상자와 같이 일정 시간 동안 넣어놓으면 절대 꺼낼 수 없는 제품이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활용도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고통 추구의 경우 쾌락의 반대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추구하게 되면서 반대로 쾌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러닝, 크로스핏과 같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면 귀찮음, 피로감이 금방 떠오르고 처음에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 오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계속하다 보면 개운하다는 생각이 들며 후련함, 성취감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또한 스탠포드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교수에 따르면 의도적인 찬물 샤워를 통해서 고통을 얻고 나면 약 2.5배의 도파민 분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통만큼 쾌락을 맛보는 의도적인 방법이죠. 저자는 이런 방법으로 망가진 뇌의 보상 회로를 재구성하는 데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첫 2주간은 금단 증상으로 힘들지만 나머지 2주 동안은 점차 나아짐을 느끼고 결국 건강한 쾌락과 고통 저울의 수평, 즉 도파민 분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쾌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도파민 중독으로 쾌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츠를 밤새 보고 나서 다음날 피곤해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앤드류 후버만은
도파민의 올바른 사용법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spike dopamine prior to engaging in effort, and don't spike dopamine after engaging in effort. Learn to spike your dopamine from effort itself.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해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이뤄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도파민 자극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